여기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튀르키예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렇게나 깐깐하다는 서유럽 공항을 통과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한 직원이 신경질적으로 그녀를 불러세웠고 그녀는 결국 충격적인 대우를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계 여권 파워 2위인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못 가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터키 출신의 네슬리안이라고 합니다. 사실 터키는 몇 년 전에 튀르키예로 국호를 변경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터키라는 이름을 더욱 익숙해하고 이건 터키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에 저는 이번 글에서 터키라는 이름을 사용할까 합니다. 저는 21살이 되었을 때 꿈에 그리던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형편은 터키에서는 꽤나 잘 사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건 무척이나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에 가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 한국에서 저는 비록 한국과 터키는 경제력이나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씨와 터키인들의 마음씨는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대학교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달동네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 주민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곤 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집 밖에 커다란 통 하나를 놓고 늘 과일이나 떡, 밥 등을 채워 놓으셨는데 그 통에는 배고픈 사람은 한 개씩 가져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실제로 한 개씩만 가져감으로써 양심을 지켰죠. 터키인들도 이웃들끼리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기에 저는 이런 따뜻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진국임에도 아직까지 이런 문화를 유지하는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사람들이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절대로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 외에도 달동네 주민들은 저를 참 많이도 챙겨주셨는데요. 그 동네에서 외국인이라곤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런지 옆집 아주머니는 제게 밥을 굶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반찬 이것저것을 챙겨주셨고 다른 이웃 주민들도 혼자 살면 과일 챙겨 먹기가 힘들다며 제게 여러 제철 과일들을 나눠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터키는 10,000원 한 장이면 한 트럭만큼의 과일을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과일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체감상 터키보다 과일이 수백 배나 비싸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귀한 과일들을 기꺼이 제게 나눠준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 3개월 만에 회사 동료였던 한국 남자와 결혼했죠. 저는 배려심 깊고 다정한 한국인 남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터키와는 달리 아이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아이와 함께라면 누구라도 저희를 귀빈 대우해줬습니다. 한국은 연장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존경받는 연장자분들도 제 아이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준다거나 사소한 배려들까지 전부 베풀어 주셨죠. 아이가 커가면서도 저는 한국의 인프라 덕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일단 한국은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로도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대중교통에서는 추울 때는 에어컨, 더울 때는 히터가 과할 정도로 아낌없이 틀어져 있었는데요. 터키 대중교통에서는 이런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혹여라도 이런 에어컨이나 히터를 갖추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심지어 한국 화장실에는 아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과 아이용 변기까지 갖춘 곳도 많았기에 저는 역시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이다 싶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아이를 위한 화장실은커녕 그냥 일반 화장실조차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급하게 화장실을 원할 때 그저 으슥한 곳에서 대충 해결하고 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에 늘 감사함을 느낀 채 살았고 제가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파견이었는데요. 물론 저는 서유럽 국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영어도 회사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또한 저는 사업가인 아빠를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을 몇 번 경험한 적도 있죠. 아빠는 제 식견을 키워주기 위해 저를 종종 선진국에 데려가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때의 경험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는 터키인이라는 이유로 꽤나 살벌한 취조를 당해야만 했거든요. 너 터키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테러를 하러 온 건 아니겠지? 현재 터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던데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켰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그들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인 터키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가끔 공안 검색대에서도 과도한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유럽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터키인인 저를 비롯한 후진국 출신 사람들은 전부 붙잡혀서 온갖 수치스러운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했거든요. 속옷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며 펫다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지를 내려서 안까지 봐야겠다며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죠. 물론 그건 공항의 규정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직원들은 제게 끈적한 눈빛이나 성적인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게 수치심을 준 것이죠. 저는 그저 국적 때문에 이들의 장난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다시는 서유럽에 가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했는데 마침 일 때문에 다시 서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지금은 터키에서 한국으로 국적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변화는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파워 2위로 터키 여권과는 달리 서유럽 모든 국가들을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만 8년을 살다 보니 이 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던 참이었는데 역시 세계로 나가보니 한국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강대국이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한국 여권을 가진 저는 무비자로 통과하려던 찰나 갑자기 공항 직원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니 이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닌데요. 제 딸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저는 그녀 때문에 한국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음에도 직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당신, 그럼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건 제게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1초 만에 세종대왕이라고 답하자 그는 그제야 표정을 풀고 환영의 미소를 보이더군요. 협조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좀 강력해야죠. 그러고는 그는 자신의 딸이 좋아하는 K-팝 그룹이라며 여러 아이돌을 보여줬는데 한국의 문화는 이제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칭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질문까지 준비했을까 싶기도 해서 저를 한국인으로 받아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허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8년 전과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점이라면 그저 터키인에서 한국인이 된 것뿐인데 선진국 입국이 이렇게나 쉽고 편한 것이었다니 그리고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나 친절한 존재였다니 뭔가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그렇게나 콧대 높고 무례했던 서유럽 공항 직원들에게 늘 환대만을 받으며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제 외모를 보고 거지 나라에서 왔다며 비아냥댔던 서유럽 사람들은 지금의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밝히니 자신은 K-팝 팬이라며 한국 드라마 본 적 있냐며 제게 엄청난 환대를 베풀어 주더군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한국 남자를 대체 어디서 만났냐며 한국인과의 연애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죠. 사실 저는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의 열광적인 한국 사랑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진국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지도 않고 강대국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대받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지만 미국인들은 통제도 안 되고 너무 제멋대로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중국도 강대국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죠. 하지만 한국은 강대국이자 선진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건 아마 한국의 경제와 문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기에 어딜 가든 인기가 많은 것일 테죠. 저는 한국인들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를
제가 누려도 되는 건가 싶어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고, 그러한 죄책감은 제가 어딜 가든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늘 모범적으로 행동하게끔 이끌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는 한국을 위해 6.25 전쟁 병력을 파견해주고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줬지만 이제 두 나라의 경제력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렇게나 가난하던 한국은 서유럽에서도 인정받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당당히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제 아이는 한국인으로서 저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늘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